자, 이제 자, 현대 모형.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있잖아. 2에서 1로 떨어지는 라인원이 있어. 알지? 근데 이게 보호가 자, 요 라인원 계열을 측정을 하는데 자, 헬륨 가지고 해도 이렇게 됐어. 수소만 가지고 한 건 아니야. 다른 것도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에서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있잖아. 약간 몇 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있잖아.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의 파장이 된데 알고 보니까는 한 개가 아니라 어떻게 돼? 두 개의 파장이 나오더라는 거야. 즉 지금 뭐냐면은 L 껍질에서 K 껍질로 떨어질 때 자, 얘가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10, 예를 들어서 얘가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10이고 얘가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4분의 1310이면 결국 뭐냐면은 한 개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이 하나가 나오는 게 맞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 헬륨으로 딱 했더니 자, 이게 두 개의 파장이 나오는 거야. 자, 이유는 그 보호 때는 왜 이게 하나고 왜 시간이 차이가 두 개가 되냐? 바로 이유는 딱 하나야. 분광기 기술이야.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두 개였는데 보호 때는 분광기 기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이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딱 겹쳐서 보였던 거야. 그래서 보호는 오로지 이제 이것만 가지고 했던 거고, 자, 알고 보니까 두 개가네. 근데 수소는 하나가 나와. 근데 헬륨은 두 개야.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의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두 개의 전자라는 얘기야. 자, 수소는 한 개의 전자고, 그래서 현대 모형 같은 경우 이제 다전자에서 적용이 되는 거야. 두 개의 전자에서, 그래서 두 개의 파장의 빛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개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두 개 L 껍질에서 K 껍질 갈 때 두 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K 껍질로 L 껍질일 때 이렇게 가는데 L 껍질 안에 껍질이 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한 개, 두 개 파장의 빛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거? L 껍질 안에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궤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껍질 안에 껍질 뭐야? 전자 북껍질이야. 그래서 보호는 있잖아. 자신의 원자 모형 가지고서 노벨상을 타는데 자, 이것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 보호의 모형이 폐지가 되고 이제 새로운 모형이 다시 도입이 된 거. 그게 바로 현대 모형이야. 그래서 이 현대 모형은 이제 껍질 안에 껍질, 전자 북껍질인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전자 북껍질을 찾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전자 북껍질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자는 빛의 속도로 무슨 운동한다? 파도 운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딱 하면은 이 전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파도 운동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동하는 궤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전자가 빛의 속도 파도 운동하냐면 전자의 질량은 너무나 작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속도가 너무 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이게 가질 수 있는 이 속도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의 값이 일정 크기 이상,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자, 질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이동거리의 곱은 항상 일정 크기 이상을 갖는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물투에 나와, 물투에. 자, 나 개인적으로 물투 선택할 거야. 있어, 없어? 물투, 내년에. 없지? 민규 선택할 거야? 어? 할 줄 몰라? 근데 이게 물투 제일 마지막 단에 나온대. 내가 물리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데, 재현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요 내용은 그냥 대학 가서 배우면 돼. 일반학위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전자는 질량이 너무나 작아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는 경로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야구공은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야구공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어떻게 돼? 그 야구공이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야구공의 궤적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전자, 그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자, 빛의 속도를 무슨 운동해? 파동 운동해. 그래서 어떻게 돼? 궤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 궤적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전자 부껍질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야. 찾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전자가 발견되는 지점. 자, 이 지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확률로 표현할 거야. 자, 확률 지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는 지점, 확률 지점을 표시를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지점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점으로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으로. 자, 대신 이 점은 전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했네? 이걸 뭐라고 그래? 전밀도 모형이라고 그래. 또는 전자구름 모형.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다 보니까 뭐야, 이거 공간이 나오잖아.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 공간이 나오고, 자, 이 확률 공간을 바로 뭐라고 하자? 전자 부껍질인 오비탈. 그래서 오비탈은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부껍질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확률로 나타내요. 확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저밀도 모형은, 자, 그 오비탈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경계를 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야, 이 전자는 이 오비탈 안에서 움직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비탈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자,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정할 거야. 그러면 이 경계는 바로 뭐냐면은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90%인 지점을 경계로 정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90%인 지점을 경계로 정하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치? 여기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제 요 경계 90%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점을 다 연결하면 어떻게 표면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표면이기 때문에 표면은 90% 발견되는 확률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경계면으로 표현한다? 얘를 등 확률면 모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오비탈의 모형은, 전자 부껍질 오비탈의 모형은 저밀도 모형, 그 다음에 90% 경계로 나타낸 등 확률면, 확률이 90%인 면으로 표현하는. 자, 이게 바로 오비탈의 표현이야.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X축이 거리고, 자, Y축을 확률 밀도라고 할 거야. 확률 밀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밀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고, 하나는 점점 그냥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의 모형이 나왔을 때 이 확률 밀도는 뭐냐? 자, 이게 요 점이, 자, 요 점 하나는 전자가 아니라
자,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확률 지점이야. 전자가 아니야. 그럼 이게 전자면 전자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를 우리가 점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은 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발견된 지점이다. 그래서 이 점에 이 거리에서 여기서 R이란 거리가 있잖아. 핵으로부터. 그럼 R이란 거리에서 자, 그 R의 거리에 해당하는 표면이 있을 거 아니야.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면에 찍힌 점의 개수. 여기. 그거를 우리는 분포수라고 그래. 그래서 확률 지점의 분포수. 그러니까 당연히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고, 그래서 요 전체 면적이 100% 확률이 돼. 그리고 R이라는 거리, 자 90%인 지점, 요 R이라는 거리가 바로 오비탈의 경계. 그래서 여기까지가 90% 확률 지점. 그러니까는 자 뭐냐면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야. 그럼 나머지가 뭐야? 10%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어떻게 돼? 전자는 발견이 된다, 안 된다? 발견된다. 왜? 나머지 10% 지점이라서. 됐니? 그럼 요 지점 전자 발견돼? 되지? 나머지. 자, 여기 발견돼? 돼? 발견돼? 돼? 자, 일로 쭉 가면 어디야? 상격인가? 그치? 일로 쭉 가면은 상격 쪽이네? 그렇잖아. 일로 북쪽 아냐? 그치? 일로 쭉 가면 의정부 갈 거 아냐? 그 의정부에서 발견되는데 돼. 이론상 나머지 10% 공간이라서. 알겠지? 어쨌든 자, 요 경계까지는 여기 90%고 나머지가 10%야. 나머지 다 발견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냐? 그 거리에 해당하는 면에 있는 분포수라고 그랬지. 그럼 그 분포수를 그 면에 뭘로 나눠? 표면적으로 나눠버리면 돼. 그 표면적은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전체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양이 나온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현대 모형에서 오비탈의 모형, 전밀도, 경계 불분명한 전밀도, 그래서 90% 지점을 경계로 정한 등 확률면, 오비탈 이렇게 표현하고 거리에 따른 확률 밀도 그래프도 두 가지. 근데 보통 이제 요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끔씩 나와. 자, 이건 두 개는 다 나오고. 자, 그랬을 때 이게 오비탈이고, 오비탈은 전자 북껍질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딱 네 종류밖에 없어. S, P, D, F. 알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얘가 S오비탈이야. 지금 표현한 게 S오비탈이야. 자, 얘가 S오비탈이야. 자, 무슨 모양? 구형이다. 그래서 S오비탈은 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알지? 자, 그렇다면 요거죠. X축, Y축, Z축에 요 거리가 모두 다 R이죠. 90% 지점이니까. 그러면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어느 방향이든 거리가 R이면 확률은 전부 다 몇 퍼센트? 90%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S오비탈은 뭐냐? 방향과 상관없이 거리가 같으면 뭐가 같다?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같다. 그럼 방향의 영향을 안 받잖아. 그치?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야. 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비탈 개수는 그냥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한 개만. 알겠니? 그러니까 저 구 하나밖에 없어. S오비탈의 개수는 저 한 개야. 자, 요거. 그래서 일단 S오비탈의 특징은 구형이고 그래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비탈 개수는 한 개다. 자, 그럼 얘는 전자 북껍질이니까 껍질 안에 들어있는 북껍질 아니야.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전자 껍질을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지?
아까 무조건 껍질은 뭘로 판단해? 주양자수. 그래서 앞에다가 1s K 껍질에 있는 S오비탈, 2s L 껍질에 있는 S오비탈, 3s M 껍질에 있는 S오비탈, 4s N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이렇게. 그래서 오비탈 앞에 주양자수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 껍질,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정보가 돼. 자, 됐네. 자, 그래서 얘가 1s 오비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s면 K 껍질이잖아. 그럼 2s는 K 껍질인 1s를 둘러싸고 있지. 자, 3s는 2s를 둘러싸고 있지. 4s는 3s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즉, 여기가 1s라면은 2s 오비탈은 어떤 모양일까? 자,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2s 오비탈의 전자는 발견되지가 않아.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마디라고 그래, 마디. 그럼 2s는 왜 마디가 하나 생겼지? 2s는 1s를 둘러싸고 있잖아. 그럼 1s 오비탈의 확률 밀도가 가장 큰 지점, 요 지점이지. 그 지점에는 둘러싸고 있는 2s 오비탈 전자는 못 들어가는 거야. 반발력 때문에. 그러면 자, 그래서 요 지점 때문에 이제 여기가 2s 전자가 그지에 못 들어가. 그 여기는 뭐냐면 잘 봐요. 요 지점은 1s와 2s 전자가 자, 같이 존재하는 지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오비탈끼리 겹쳐져. 알겠지? 그러니까 1s 전자와 2s 전자가 따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 아니고 같은 공간을 1s와 2s가 같이 쓴단 말이야. 오비탈끼리 겹쳐져. 단 안쪽에 있는 1s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점은 2s 전자는 반발력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마디가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이 지점이 2s 전자에서 밀도가 가장 큰 지점, 볼록 솟은 지점이잖아. 그래서 3s는 어떻게 될까요? 2s 때문에. 자, 1s가 아니라 3s는 2s 때문에 여기가 3s의 마디가 돼. 됐지? 그래서 3s는 두 개의 마디가 생기고, 자, 요 지점이 바로, 자, 요 지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3s는 1s의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3s는 자, 1s의 영향을 안 받고 오로지 안쪽에 있는 2s의 영향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4s 오비탈은 어떻게 돼? 여기가 4s의 마디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 하나, 자, s 오비탈에서 요거 하나 정리 좀 해봐. 오비탈이 원자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원자마다 다른 게 아니라 원자마다 이제 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종류가 다 다르지. 그러니까 모든 원자에 1s 다 있어. 모든 원자에 2s 다 있고 2p 오비탈 다 있어. 그러니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다 있어. 근데 가지고 있는 전자수에 따라서 오비탈마다 채워지는 것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야. 전자가 채워지는 게 다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자 배치를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오비탈로 전자 배치할 거야. 오비탈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과학 할 때는 그냥 K 껍질 2개, L 껍질 이렇게 했잖아. 자, 지금부터 이제 화원에서는 1s 2개, 2s 2개 막 이런 식으로 오비탈로 전자 배치할 거라는 거야. 자, p 오비탈이야. 자, p 오비탈은 R형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렇게 내가 세 개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자, 얘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얘기지. XYZ, XYZ, XYZ면 X축상으로 R형 또는 그냥 풍선 2개가 놓여졌다고 생각하면 돼. 자, Y축상으로 R형이 또는 풍선 2개, Z축상으로 R형 또는 풍선 2개가 놓여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축에 있는 P 오비탈, 그래서 아래 첨자로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PX, 얘는 PY, PZ. 그래서 P 오비탈은 PX, PY, PZ 세 개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자, 이 방향성이 바로 뭐냐? 오비탈의 개수지. 1개, 2개, 3개. 그치? 이게 1개, 2개, 3개.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여기가 원자 핵이라고 그래. 그 여기가 이제 X축이야. 그 이 면은 YZ면이 되겠지? 그 여기가 X축이니까 PX가 요렇게 있을 거야. 맞니? 그럼 요 공간이 90% 공간이지. 지금 여기가 등 확률면으로 표현했으니까 90% 공간이야. 그 여기는 90%가 발견된다면 나머지 공간이 뭐가 돼? 10%니까 요 공간에서 PX 전자가 모두 다 발견돼.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PX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지. 그럼 여기가 90%면 나머지 10%. 그러니까 요 공간하고 요 공간에서 모두 다 PX 전자가 모두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면 PX 전자가 발견이 안 되는 곳은 어딜까? 요 면, YZ면에서는 발견이 안 돼. 왜? 원자 핵은, 여기 핵 지점에서는 확률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PX라면은 요 면이 뭐가 돼요? YZ면이거든. 그러니까 요 면에서는 발견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X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 요 면에서 발견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PX 오비탈 같은 경우는 YZ면에서 전자가 발견이 안 돼. 그럼 PY는 XZ면에서 전자가 발견 안 되겠지. 자, PZ는 자, 어떻게 돼? XY면에서 전자가 발견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P 오비탈에 면이 그려져 있을 거야. 교재에. 거기 바로 자, 전자가 발견이 안 되는 면이야. 그래서 요 면을 뭐라 하냐면은 마디면이라고 하는데, 자, 마디나 마디면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디 대신 뭐가 나올까? ES 오비탈에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마디 대신 지점을 표시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자, 요렇게 표시하면 여기가 이제 마디면이 되잖아요. 맞니?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가야, 그럼 가에는 여기가 이제 가가 돼. 자, 그리고 나서 가에는 PZ 전자는 발견이 돼, 안 돼요? 발견 안 되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마디면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도 의미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지? 그래서 바로 요거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자, S오비탈은 모든 전자껍질 K부터 존재한다면 P오비탈은 L껍질부터 존재한다. 그러니까 1P라는 건 없어. K껍질은 P오비탈이 없잖아. 그러니까 L껍질이니까 어떻게 돼? 2P부터 존재하는 거야. 2PX, 2PY, 2PZ. 자, 3P, M껍질, 3PX, 3PY, 3PZ. 요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P오비탈은 바로 요렇게, 자, 요렇게 존재하는 거야.
오비탈 자체 문제는 sp만 나와요. sp만. 근데 오비탈이 sp만 있는 건 아니지. 자, d 오비탈하고 f 오비탈이 있어. 근데 d하고 f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더럽게 복잡해. 자, d 오비탈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게 dz 제곱이에요. 자, 이게 문제에 나올까? 안 나와요.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D나 F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궁금하면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봐. 그림이 아주 잘 나올 거예요. 과연 이 그림이 과연 문제로 나올까? 절대로. 네버, 에버. 절대로 나오지 않아. 그럼 우리는 D나 F 오비탈 뭐만 보면 되냐? 전자 배치 때문에 딱 요것만 아면 돼. 자, S는 방향성이 없어서 1개. P는 방향성이 3개. 그치? 그럼 D는 1, 3, 5. 5개 방향성. 그 F는 1, 3, 5, 7. 7개 방향성. 자, 다시. S는 K 껍질부터 1S, P는 L 껍질부터 2P, D는 M 껍질부터 3D, 4D. 그 F는 N 껍질부터 4F, 5F 이렇게 요것만 외워두자. 요것만. 그러면 껍질이 약간 구형 느낌이에요? 아니요, 껍질이 구형의 느낌이 아니라 보호에서의 전자 껍질은 실제 궤도고, 자, 현대 모형에서 껍질은 오비탈들이 모여서 그냥 껍질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가 있냐 없냐 차이야. 껍질이란 표현은 그대로 써. 보호는 직접, 껍질은 진짜 움직이는 궤도야, 궤도. 껍질이라는 궤도가 있어. 그건 보호야, 진짜로.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거야. S오비탈, P오비탈이 모여서 뭐 L껍질을 이루고 있고, 뭐 SPD가 모여서 M껍질을 이루고 있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지. 정리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K, L, M, N, 무아따. 주양자수 N, 1, 2, 3, 4. 이 톤으로 어제 4시간 했더니 목이 나가더라. 오비탈의 종류. S 오비탈은 K 껍질부터, 그래서 1S, 2S, 3S, 4S. P 오비탈은 L 껍질부터 2P, 3P, 4P. D 오비탈은 M부터 3D, 4D. F는 M부터 4F. 그쵸? 자, 오비탈의 수 S 하나, P 3개, D 5개, F 7개, 1, 3, 5, 7, 1, 1, 3, 1, 3, 5, 1, 3, 5, 7. 그러니까 뭐냐면 보호는 그냥 오비탈 없이 껍질만 있는 거라면, 껍질이라는 실제 궤도가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현대모형이 거야. 1S 오비탈이 K 껍질을 이루는 거야. 2S, 2P가 L 껍질을 구성하는 거야. 3S, 3P, 3D가 모여서 M이라는 점자 껍질을 이루는 거야. 4S, 4P, 4D, 4F가 모여서 N이라는 전자 껍질을 구성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제 껍질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오비탈들을 모았을 때 그것의 명칭이 되는 거지. 자, 이해됐지? 보호의 전자 껍질과 현대 모형의 전자 껍질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보호는 존재하는 거라면 현대 모형의 껍질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비탈들의 집합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아씨, 뭐야 이거. 자,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걸 했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요거 들어갈 거야.
양자수. 자, 보호부터 시작해서 양자 역학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빠르게 양자수. 양자수 되게 쉬워. 이게 양자수야, 지금. 이게 양자수야. 자, 먼저 첫 번째. 주양자수.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그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 껍질을 지칭하는 정수예요. 그래서 전자 껍질을 무조건 뭘로 판단한다? 주양자수 판단해라. 그래서 N은 1, 2, 3, 4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1이 K 껍질, L, M, N, O, P, Q, R, S, T, U, V, W. 그래서 무한대가 원자 표면. 주양자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전자 껍질을 뜻하는 거라면. 자, 두 번째는 방위 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그래. 그래서 L인데, 여러분들 방위 양자수, 부양자수 이게 뭐냐? 뭐긴? 껍질했지? 그럼 그 다음에 껍질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그 껍질이 주양자수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오비탈 종류 아니야? 이게 바로 방위 양자수야. 즉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종류를 뜻해. 그럼 오비탈의 종류는 딱 몇 개 있다고요? S, P, D, F 4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L이 0이면 S오비탈, 1이면 P오비탈, 2면 D오비탈, 3이면 F오비탈. 요거. 그래서 방위양자수는 0, 1, 2, 3. 4는 없다. 알겠지? 0, 1, 2, 3. 그리고 요 L은 0부터 시작해서 주양자수 빼기 1. 그래서 무조건 방위양자수는 주양자수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요. 그런데 이 주양자수보다 작다는 게 여기가 이제 함정이 돼버리는 거야. 함정. 이거 뭔 놈 함정이 그렇게 많아? 자, 봐봐. K 껍질은 주양자수 1이기 때문에 방위양자수는 0이에요. 1 빼기 0까지니까. 그치? 자, 0이니까 어떻게 돼? S만 있는 거지? 그래서 K 껍질은 1S만 있어. 치워졌네, 씨. 그치? 1S만 있잖아, K 껍질. 자, L 껍질은 주양자수가 이기 때문에 방위양자수는 0, 1만 있는 거야. 맞니? 2 빼기 1까지. 그래서 0, 1, SP. 그래서 ES, EP. L 껍질, ES, EP. 맞니? 자, M 껍질은 주양자수 3, 방위양자수 0, 1, 2, 0, 1, 2, SPD. 3S, 3P, 3D. 3S, 3P, 3D. M 껍질. 그치? 자, N 껍질은 주양자수 4, 방위양자수 0, 1, 2, 3, 0, 1, 2, 3, SPD, F 다 있네. 4S, 4P, 4D, 4F. 그치?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주양자수보다 작다는 게 함정이라고 그랬지, 내가. 오껍질. 오껍질 하니까 오감자 생각나네. 자, 오껍질. 자, N이 5야. 나 오감자에서 바꿨는데. 꼬북칩으로. 자, N이 5야. 그러면은 L은 0, 1, 2, 3, 3가? N-1까지라며. 맞아요? 아니잖아요. 3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는 없다는 얘기야. 괜히 N-1까지네? 0, 1, 2, 3, 4야 이러면은 틀려. 4 없잖아.
그 4 있으면 뭐야? 오비탈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네? 노벨상 타야지? 없어?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고. m-1이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m보다 주양자 수보다 작지만 0, 1, 2, 3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다 똑같아요. OS, OP, OD, OF. 알겠니? 그래서 있잖아. N 껍질까지만 표시하고 그 다음부터 다 똑같은 거야. 주양자 수만 5, 6, 7, 8 바꾸면 돼. 나머지 다 똑같아. 이거 함정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m-1보다 작다는 게 함정이 함정.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된다. 알겠지?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m보다 작으면서 얘는 3밖에 없다는 거야. m보다 작으면서 3밖에 없다. 아직 3분 남았어. 3분 동안 양자수 다 할 거야. 자. 자, 다음 세 번째. 자기 양자수. m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예전에는 자, 요즘은 m에다가 자, 이게 아이고, 잘 그려. 자, 이게 뭐니? 그치, 스몰 l이야. 이 아니야, 스몰 l.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 그럼 자기 양조 봐봐. 지금 전자 껍질 했지? 오비탈의 종류 했지? 그럼 이제 뭐야? 오비탈의 방향성이야. 오비탈의 방향성이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의 정수값이야.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의 정수값인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이 이 자기 양자수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양자수 그 숫자의 개수를 보는 거야. 어디 볼까? 자, S 오비탈. L이 0이니까 M이 0이야. 자, 일단 보류. P 오비탈. 방위 양자수 1이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에요. 자, P 오비탈은 PX, PY, PZ 방향성 몇 개? 3개. 그래서 어떻게 돼? 1개, 2개, 3개. 그러니까 이게 한 개란 얘기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0이니까 없다가 아니라 0이라는 한 개를 갖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숫자 크기가 아니라 숫자 개수야. 알겠지? 개수야, 개수. 아이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드네, 이거. 빨리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자, 다음. D 오비탈. 그래서 L은 2, M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1, 3, 5. F. 3이니까 7개. 1, 3, 5, 7. 오비탈의 방향성. 됐지?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양자수에서 4개 중에 3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주, 방, 자를 얘기했잖아. 그치? 주방자는 바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정보예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정수로 표시하죠. 맞니? 정수와 자연수의 차이는? 정수와 자연수의 차이는? 아니, 문제 자연수가 나오더라고. 화학 문제. N은 자연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정수와 자연수의 차이는? 양의 정수야? 0과 양의 정수야? 양의 정수? 그 0은 자연수가 아니네? 진짜? 진짜 0 자연수 아니야? 진짜로? 나 처음 알았어. 진짜로.
진짜 처음 했어. 나 수학 논지 오래됐잖아. 고3도 화투하다 보면 이제 미적분 나오거든. 가끔 이제 미적분. 그러니까 그 화투에서 나오는 수학만 기억하지. 야, 근해공식도 헷갈려 죽겠구만,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정수야. 자연수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면, 스핀 자기 양자수 또는 예전에는 스핀 양자수라고 그러는데 S 또는 M 한 다음에 아래첨자로 소문자 S가 들어가. 알겠지? 자, 뭐냐면 전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빛의 속도로 파동 운동합니다. 파동. 전자 운동 파동이야. 근데 파동 운동은 전자는 지 혼자서 막 회전한대요. 이게 바로 전자 회전이 전자 스핀이잖아. 이게 전자 스핀이야, 전자. 전자가 돌아. 미친 듯이 돌아. 전자가 도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띄고 있잖아. 마이너스 띄고 있는 놈이 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때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한 것이 스핀 자기 양자수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전자기 할 때 어떻게 돼? 무조건 C는 이거지. 이거 아니야. 전자기 유도. 이렇게 돌잖아. 엄지척. 업, 위로. 자, 요렇게 돌잖아. 엄지, 다운. 업, 다운. 알겠니? 업, 다운.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상쇄돼서 0되지. 두 개를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자기 양자수야. 됐니? 힘들어. 스핀 자기 양자수. 자, 요 양자수.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수 할 때 진짜 딴 건 없어요. 딴 건 없고, 뭐냐면은, 주양자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거야. 방위 양자수 L이거든. 얘는 있잖아. 무조건 M보다 작고, 0, 1, 2, 3만 존재한다. 요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여기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 자, 방위양자수 무조건 주양자수보다 작아. 그리고 0, 1, 2, 3만 존재해. 그리고 나서 자, 자기 양자수. 자, L은 자기 양자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의 정수값이 됩니다. 스핀 자기 양자수야 뭐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세 개만 잘 잡아놓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N이 3이고 L이 3이고 M이 마이너스 1이고 S가 플러스 1. 자, 있다 없다? 없다. 왜? L은 M보다 작아야 되잖아 무조건. 자, M이 5고 N이 5고 L이 4고 M이 0이고 S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이런 전자 있어 없어요? 이런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아니 4니까 5보다 작잖아. 근데 L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3까지야. 그래서 틀린 거야. 조심. 자, N이 4고 L이 3이고 M이 플러스 4예요. S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이 양자수 조합 맞아 틀려? 틀려. 왜? M은 L보다 커서는 안 되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가 돼야 되니까. M이 3보다 큰 값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 바로 이런 식으로. 됐니?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양자수야. 양자수. 그래서 이 양자수 개념이 조금은 이제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전자의 전자 배치할 때 이 양자수 이용해서 파울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싸움의 원리.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자 배치, 어떻게 보면 2단원에서 몰과 같은 개념이 전자 배치야. 우리 1단원에서 몰의 개념이 2단원에서 전자 배치 개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제일 기본 바탕이 전자 배치야.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양적 관계 있지. 그거는 2단원에서 주기적 성질의 양적 관계 느낌이야. 전자 배치 들어가서 막 응용하는 것들. 그 양적 관계 막 몰 계산 나오고 응용되고 막 나오잖아. 그치? 약간 이제 그런 개념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전자 배치 할 건데 그 전자 배치를 양자수를 이용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좀 복습 좀 잘 해놓고